안녕하십니까. 4.3 세바퀴 동백꽃 쪽 발표를 맡은 김범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북촌 어르신들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PPT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직접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대상자들은 총 두 분이 계시는데요. 이승찬 할아버지와 이승래 할머니가 되시겠습니다. 두 분 다 북촌 출신이고요.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승찬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 목포로 끌려가시고 돌아가신 날도 모르신다고 하시고, 또한 제사 기일을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생일로 맞춰서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이승래 할머니께서는 다리 두 쪽자 수술하시고 이제는 허리만 아프시다고 하고 밥도 매우 잘 드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지금이면 호텔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승찬 할아버지께서는 재심을 신청하셨는데 인터뷰한 당시 내일이 재심에서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끌려갔었는지, 왜 우리 어머니가 2살짜리 동생과 학살을 당하셨는지, 유족들의 한을 풀 수 있는 정확한 재심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공출에 대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공출이라고 하는 것은 4.3 전에는 밖에 농사를 지으면 나라에서 순경들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농산물과 쌀뿐만 아니라 나무로도 공출을 해갔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증언을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4.3 후에 걷어가는 공출 또한 농산물 수확이 너무 적은 탓에 못했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3 시기와 현재의 다른 점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4.3 당시에는 보릿고개라는 시기로 주변 농경지는 거의 잿더미로 농경지가 존재하더라도 일골 일손들 부족했기에 농사를 제대로 짓지도 못했을 뿐더러 끼니도 제대로 때우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야, 밥 먹어라! 라는 말도 거의 없던 시대였다고 할아버지께서 추가로 증언하셨습니다. 또한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를 건설할 시기 대부분 지게로 다닌다고 합니다. 리어카나 마차도 다녔으나 극히 일부분일 뿐더러 거의 안 다녔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토벌대와 순경의 마찰로 인하여 길가에 담을 쌓았다고 추가 진술하셨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때 당시 어떻게 사셨나요에 대한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이승찬 할아버지께서는 산음회로 사셨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되셨고 어머니와 동생은 경찰에게 학살을 당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고아가 4살 때 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잘 못 먹었다고 하시고 보리밥과 조합도 구하기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놀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놀던 컴퓨터로 노는 것이 아닌 연날리기, 자치기, 그리고 공지를 하셨다고 진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승래 할머니께서는 방아로 보리를 가지만 당시에 너무 귀하여 조합으로 두셨고 동생이 6살 때 마마로 누웠는데 그때 곤죽이랑 멜젓이 가장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구하기 힘들었겠죠. 당시에 할아버지와 같이 사셨는데 아침에는 경찰과 밤에는 무장대와 상대하는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좁은 방에서 온 식구가 이불 하나로 의지하는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진술을 추가해서 우리가 아직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적은 것도 있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여기에 안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용이 명확하진 않으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꼭 진술을 통해 꼭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진행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이제 집을 지었는데 바닥에도 그리고 여기 벽에도 다 흙으로 이 집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벽에다가 흙을 붙일 때 잘 떨어지니까 여기다가 이제 보리의 껍질을 섞어가지고 더 붙여서 이렇게 벽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사셨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할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4.3 사건의 그 진실을 꼭 밝혀달라는 말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중략해서 읽어보자면 4.3 사건이 난 후에는 더욱더 일제시대보다 곤란하셨고 북촌은 잿더미가 되어 더 곤란했다. 의지할 데도 없고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니까 함덕이나 김영 같은 데에는 그나마 잘 안 탔으니까 거처를 옮기기도 하셨고 예로 집에 살다가 텐트에 살면 매우 불편하듯이 매우 힘들게 사셨다고 진술하셨습니다. 그저 진실로서 4.3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없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진실한 이야기를 다 담지 못한 것에 죄송함을 느끼며 발표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3 세바퀴의 동백꽃초의 조원 송하진입니다. 먼저 학교에서 4.3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데 학교에서는 지루하기만 했던 이론 수업이 실제로 4.3 피해자분들을 만나보니 더 인상 깊었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인터뷰했던 내용에서 이승찬 할아버지께서 보상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에서 보상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사실을 은폐하려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이 컸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4.3 사건을 친구들이 4.3 사건에 관심이 많이 없는데 이번 저는 4.3 세바퀴로 인해서 4.3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으니 친구들한테도 많이 4.3을 전파하도록 노력할 것 같고요. 학교에서도 이론 수업을 지루하기만 한 이론 수업을 할 게 아니라 직접 피해자분들을 만나봐야 사람들이 더 많이 4.3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소감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3 제주 세바퀴 동백꽃절을 맡은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이전 4.3 피해자분들 면담을 진행하는데 만화 송아지라는 만화랑 실제랑 너무 달라가지고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면담을 하다 보니 4.3 피해자분들 이제 많이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제 면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랑 여기서 이제 면담한 거랑 너무 달라서 이제 진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